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나갈 차례고요. 두 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SK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뭐 뻔할 수도 있지만 내용 정리하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풀어가도록 하죠. 김유정 아나운서. 네, 첫 번째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또 그 안에서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 6시 20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과 함께 정책 모멘텀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 그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동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추가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황 회장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관점에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매진 상태다 등의 단어로서 정말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삼성전자도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을 탈환했습니다. 오늘은 그 안착 여부와 추가 상승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역시 최근 HBM 판매 호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계 D램 시장의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제는 SK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이 3위로 삼성전자의 역전세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증권가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4분기도 실적 기대치를 웃돌 거지만 2027년까지 이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현 시점 반도체 어떻게 점검해 볼지 삼성전자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뷰티주가 강세입니다. 그 안에서도 대장주 APR이 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핵심 이슈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입니다. 지난 주말 대만 유사시에 대한 그 의견 차이로 중국과 의견의 갈등이 빚어졌고요. 간밤 사이엔 다시 한번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갈등은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의 수산물도 중국이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소고기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화장품 수입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자 국내 화장품 관련주는 그 반사 수요에 대한 기대감 갖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그룹 내에서도 이 중국 멤버가 있다면 일본에서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서명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뷰티 관련 종목들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 반사 수요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삼성전자를 얘기하려면 또 엔비디아 끌고 들어가야 되고 엔비디아 주가 궤적과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궤적이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엔비디아는 지난 11월 초에 210달러, 212달러까지 장중에 한번 갔었고 이게 이제 쭉 미끄러져가지고 18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종가 186.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간 외 거래라고 하는 데에서 5% 상승한 196달러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210달러라고 하는 전고점을 넘어서느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안착을 하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전망을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동에 공급하는 것까지 이제 확실하게 거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중국 뺀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또 중국까지도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정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가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엔비디아 매출의 90%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이 서버거든요. 네. 근데 서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D램이랑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90%인데 지금 만약에 중동 쪽에 칩 공급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이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가면은 삼성전자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삼성전자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파운드리라는 또 아이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P5 공장을 AI 칩이랑 HBM 중심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밑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여기에 이제 발주 나는 거냐 이러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테일러팍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 그러면 지금 이미 애플이랑 테슬라 칩 수주에 대한 그런 계약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추가 수주가 받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얘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뭐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여기서 파운드리까지만 조금 더 붙어준다고 한다면 뭐 11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이제 또 다음 달에 트라이폴드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폰? 아, 트라이폴더. 네, 3단으로 3단으로 접는 접는, 그거에다가 또 내년에 갤럭시 또 신형이 또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모멘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건데 일단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뭐 따라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라기보다 삼성 반도체가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계속 지금 그러는데 이제 모바일 사업부 가전은 애매하잖아요. 미래에는 뭐 또 가전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이제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에피스하고 분할하는 거를 분명히 고심은 할 거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진짜 뭐 커스피 5,000 포인트 그 이상의 지향성을 향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근데 언뜻 이제 이주호 본부장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삼성반도체 이렇게 들려요. 자꾸 저만 그런가? 네, 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가죠? 좀 심플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11만 원 돌파를 생각하시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는 혹시 삼성전자 뭐 생각 있으세요? 이게 어제 샀어야 되는데 왜 예. 지나놓고 보면 다 그렇죠. 어디 갔어요? 매번 빠질 때마다 여기 매경 와서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숫자를 보고 가셔야지 지금 이제 심리 때문에 흔들린 거잖아요. 네. 그 심리를 이제 결국에는 숫자로 극복한 건데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실적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동안 뭐 빚내고 투자하고 뭐 지금 빚 더 낸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는 결국엔 엔비디아 칩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가이던스가 나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서로 못 사서 안달인데 예전에 중국 문제 때문에 한참 엔비디아 흔들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안 줘도 사갈 때 많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시 중동 시장도 열린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이미 열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전거래 문제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사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빅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말고는 수요처가 없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는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디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2배 오르는 거거든요, 가격이. 네. 그럼 뭐 6배, 뭐 10배 오른 품목도 있으니까 농담 삼아 제가 이제 말했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라고 이미 지금 조립 단계에선 부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립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수요 앞으로 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꺾이거나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가다가 정체되는 국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계속 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기업이 APR이죠. 지금 뭐 한일영. 점점 매일 뭐가 새롭게 등장해요. 세게 나옵니다. 네. 일단 뭐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싸우니까 우리가 지금 반사이익을 보는 거 많아졌죠. 네. 중국과 일본이 싸워도 예, 우리는 반사이익을 보죠.
예, 그래서 지금 고래들이 자꾸 싸워서 새우가 지금 기뻐하는 어부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장품이 지금 센티가 다 죽어 있다가 이제 APR은 두 가지 호재가 온 건데 중국에서 이제 일본 화장품 금지 검토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는 뭐 수산물 또 금지해가지고 네. 수입 금지하는 바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수산주들이 갑자기 또 상한가를 가고 했는데 지금 화장품은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APR은 미국에서도 지금 울타뷰티에서 매출 판매량이 한 30%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숫자도 잘 나오는데 추가 수요가 더 생길 것 같아 이런 거죠. APR 예전에 이제 한번 그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탑픽을 APR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 화장품에서 중국인들이 와서 중국 화장품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허접한 화장품 안 사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들어본 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사가겠죠. 예, 그래서 APR 쪽이 조금 더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APR이 중국인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 단체 관광객 수요도 이제 더 증가할 걸로 보고 하면 APR 많이 사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붙었다. 오늘 이제 화장품 전반이 그래서 반사 이익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화장품 섹터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없었는데 네. 숫자가 잘 나와도 빠지는 그런 이제 섹터가 돼버렸는데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는 화장품 전반에 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갑니까? 지금 다행히 최근에 APR이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밀렸었죠 한번.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10월 말 가격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되돌려줬는데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뭐 APR을 매수하셔도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은 뭐 똑같이 여쭤봐야죠. 공평하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후에 화장품 센티가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살린 게 지금 일본과 중국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그동안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지금 신규로 따라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향 중국 관광객의 감소 이게 일본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좀 중간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APR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그널 들어가 보죠. 김유정 아나운서. 네, 다시 한번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자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너무 과장됐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조정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목표 주가 61만 원을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시장의 색깔과 분위기 또 기대감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LX 일렉트릭은 자회사까지 함께 그 실적이 동반 상승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또 해적 케이블 사이클까지 함께 시작되고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발 다수의 호재가 남아져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 폭발이 앞으로 주가 상승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건데요. 미국 북미, 동남아까지도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AI 3대 강국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와 반도체에 관련된 모든 뉴스는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AI 중심의 전력 수요 대폭발. 폭발하고 있는 전력 수요의 그 수혜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목표가 61만 원, 그 가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결국 이렇게 전력이 중요하다면 원전까지 함께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두산 엔너빌티 역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 지원을 위해서 중단했던 펜실베니아의 3마일선 원전을 재가동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고요. 해당 재가동을 위한 대출 승인도 함께 승인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내용과 함께 덧붙여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공동 협력 소식에 이어 한국전력과 UAE 원전공사의 MOU 체결 소식까지 이 두산 엔너빌트에게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는 그 분위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원전주는 어떤 전략 함께 세워봐야 할지 오늘 전력과 원전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뭐 전력 설비도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목표가가
또 상향된 리포트인가 보죠? 61만 원? 네. 일단 지금 LS 일렉트릭 뭐 오늘 전력기기 주들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장중에 뭐 LS 일렉트릭은 12% 이상 올랐다가 지금 약간 윗골이 달린 상태인데 저는 지금 LS 일렉트릭이 좀 앞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800V DC 플랫폼 전력 분배 시스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 분배 시스템까지 또 같이 곁들여서 뭔가를 돈을 벌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지금 이 연결고리가 LS 일렉트릭은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은 배전반 사업이 주력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배전반이라고 하면은 초고압 변압기에서 온 전력을 이제 안에서 분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전반 사업, 그다음에 배전반 솔루션 같은 사업에 핵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이런 것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효성중공업이 안 좋다, HD현대 일렉트릭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명확하게 HD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HVDC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LS 일렉트릭은 그들보다 초고압 변압기 쪽은 좀 약하지만 배전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사실 이쪽으로는 국내 거의 1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포인트는 효성중공업도 좋고 HD현대 일렉트릭도 좋고 다 좋은데 뭘 살 거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쪽은 당연히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현대 일렉트릭 쪽이 저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실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향후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따져본다면 결국엔 이 배전반 쪽이 저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생각한다면 LS 일렉트릭을 지금 어차피 다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저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보유자들이야 뭐 그냥 계속 보면 되고 신규 매수 고려했을 때 오늘은 이제 주가가 확 솟구쳤다가 지금 좀 밀린단 말이에요. 매매 전략이죠. 이 가격에 사? 이 가격이라도 사? 아니면 좀 지켜볼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솔직히 이 상황에서 지켜보다가 조정 나왔을 때 지켜보다가 후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사면은 가장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어제 만약에 나는 못 샀다 하시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의 비중을 어차피 고가권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 한 번에 다 태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지금 사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좋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고민하고 그걸 대응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은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니까 여기서 한번 좀 세게 태워가지고 단기로 먹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꼭 들어가면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서 좀 이거는 좀 더 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셨어도 고민은 될 거예요. 오늘 장중 12% 갔다 지금 6%잖아요. 그러면 12%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6%인데 지금 어떡하지? 챙겨야 되나? 이런 고민. 이게 어디에 사도 항상 고민은 되는 게 투자자의 전략이죠. 장기 투자자가 됐건 단기 투자자가 됐건. 자, 하여튼 매수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원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보이면서 그들이 이제 많이 급등했다 조정이 좀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마침 2차 상승을 막 하려고 하던 시기에 좀 이제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고점이 한 97,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잘 받은 걸로 보이고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해서 이제 성공한 날이 이제 10월 10일인데 10월 10일 날 이제 한 14% 정도 15%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그 가격을 안 깼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받쳐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지선을 좀 확인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또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74,500원 정도가 약간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지금 우리가 SMR 관련돼서 얘기를 지겹게 많이 들었죠. 제가 SMR 얘기 들은 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SMR 주기기 관련돼서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일부 시범 모델들 만들고 있고 여전히 수주를 이제 리스케일 파워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엑스에너지와의 이제 4세대 SMR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지분 투자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금 하나가 뭐 가스 터빈 얘기도 지금 테슬라 쪽에서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MOU를 맺었는데 그 네. 안에도 원전 협력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이 예,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그렇죠. 세일즈 외교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오늘 이제 아마 이집트로 또 가서 뭐 방산, 원전.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원전 관련된 이슈는 매일 거의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예. 그죠? 주가는 아직 무겁긴 한데 대통령도 정말 참 고민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수출업체 아까 우리 반도체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달러를 아직 못 푼단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올라가면은 우리 기업은 계산 또 어려우니까 또 미국도 투자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달러를 쟁여놓고 안 푸니까 환율은 자꾸 올라가고 대통령이 직접 비즈니스 외교를 하잖아요. 내가 달러를 벌어올게. 원전은 뭐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하신다 싶은데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죠. 예, 아랍에미리트 갔고 뭐 이집트도 가시는데 이집트 가면 또 이제 현대 로템 관련된 뭐 전차 얘기도 좀 나올 거고. 고속철. 예, 전차 예. 뭐 스핑크스사 이런 막 이렇게 가나요? 예전에 이제 중동전 보면은 이집트가 초반에 전차로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을. 그렇죠. 거기 이제 예. 모래 사막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쪽도 여전히 우리 무기에 관심이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멘텀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이제 UAE,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랑 원전 협력,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국 우주항공 산업도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네, 스타게이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에 원전도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종목들이 좀 돌아선다는 게 좀 확인이 되면 아마 좀 강한 시세를 좀 뿜을 수도 있고 SMR 지금 프로젝트가 얘기가 좀 약간 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나오고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 조정 때문에 그래도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두산에너빌리티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한번 사보시고 다시 이 정고점인 97,400원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원전도 좋고 한데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라 호응하는 입장에서의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다음에 또 마지막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나요? 김유정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까지 미국에서 신규 도시 내에서의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자 국내 자율주행 또 자동차 부품주인 HL 만도가 함께 연동해 상승한 건데요. 하지만 오늘 그 상승에는 자율주행 이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데요. 바로 HL 만도는 새로운 동력으로 로봇 부품을 탑재했습니다. 이미 4종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에 대한 추가 투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축 역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시장에서는 HL 만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딱 맞는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이제 로봇까지 탑재했습니다. HL 만도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실적이 분명히 안 좋았는데 최근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방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쉽게 말해 동바.
얇은 구리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동박은 기존에 배터리 또 PCB 회로에 쓰였던 부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전기차가 둔화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바로 AI 서버용 회로판이 굉장히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의 전지박 대비해서 AI용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마진 역시 굉장히 커서 실적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미 2026년의 주문량은 캐파를 초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저평가와 실적 하락이 이제는 변화될 수 있을지 그 시장이 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기대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L만도 과거에 이제 한라만도였죠. 한라는 HL로 바꿨는데 만도는 또 한글로 썼을까? 사실 사명 정하는 때 보면 의외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 HLMD 이렇게 하면 발음이 좀 어려운가요? 뭐 이유가 있지 그냥 않았을까? 만도만 네. 하든가 만두가랑 비슷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네. TI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서 시장 친화적인 것들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HL 만도. 네. 네. HL 만도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ADAS 관련된 기업입니다. 에이다스? 아다스라고 네, 하나요? 아다스라고 하죠. 그래서 21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조향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조향 장치가 방향에 결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새로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HL 만도는 사실 자동차 부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주가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새롭게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붙었고 그다음에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을 공급 중인 상황.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의 완성차 업체, 뭐 업체가 누구라고는 말 안 나왔습니다만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전기차 플랫폼용 조향 장치를 지금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10월 달부터 상승 나온 다음에 약간 횡보하다가 지금 돌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 가격 부담도 적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나씩 로봇 모멘텀을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조향 장치와 로봇의 어떤 기능적인 구동은 언뜻 좀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데 HL 만도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실 네, 생각인가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매수 쪽 보시면 되겠고요. 음흠. 액추에이터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조향과의 액추에이터 연결고리가 지금 저는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기업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사명도 여기 기네요. 네. 자, 동박일 텐데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사실은 이쪽이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동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장을 했던 회사를 롯데가 아주 고점에서 잘 샀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물렸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판 쪽이 아마 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긴 한데 여전히 지금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ESS가 좋아지면서 이제 동박 수요가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회로박이라고 해서 회로에 들어가는 얇은 동박도 이제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네. PCB 기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지금 반도체도 빨아들이고 기판주들도 요즘에 오늘은 좀 조정받지만 사실은 어제까지도 좋았어요, 기판주들은. 네. 그러면 이 기판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 뭐 CCL과 회로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산이나 이제 먼저 주목받았고 회로박까지는 뭐 그렇게 뭐 돈이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본업도 좀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하고 있던 회로박 사업도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오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 최근에 급등 이후에 한 이틀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저는 뭐 한 번은 더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 예, 예. 매수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붙어보시고 지금 워낙 주가가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업 시그널과 풀이 알아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